예비군 총기 사고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의적인 총기 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예비군 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을 당한 예비군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군 당국은 가해 병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훈련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의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의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휘관에 대한 인사조치는 물론 국방부 차원의 조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 안전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예비군 훈련장의 안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땜질지 처방으로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예비군 훈련장의 안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총기를 다루는 훈련의 특성상 총기 안전 고리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관심사병의 문제가 예비군 훈련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한 총기 안전사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전 총리는 거짓말 총리, 증거인멸 총리, 회유 협박 총리였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단순한 소환 조사를 끝내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 역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소환 조사,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환 조사,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언론의 예측이 들립니다. 이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 역시 없어 보입니다. 이 전 총리는 검찰에 출두하며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권력을 이기는 검찰은 없다고 들리는 이유를 검찰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즉각적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폐의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겨냥해 돈 버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폐의국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의 폐의국 언급은 국회가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라는 말인데 정부는 힘들게 돈 버는데 국회가 헛되게 돈 쓴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돈을 버는 건 국민이고 돈을 쓰는 건 정부이지 국회가 아닙니다. 결국 혈세를 정부가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국가 재정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합법에 진저리가 날 지경입니다. 작년에는 공약 이행,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데도 꼼수 증세로 이를 피해가더니 이제는 폐의고 도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신기한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염치가 있다면 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지난 대선에서 재정대책 없는 공약 남발로 결국 줄줄이 공약을 폐기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며 늘 자신만 예외로 비켜가는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합법은 이제 세상스럽지도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예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의 공약을 내놓은 것은 누구입니까? 당시 야당과 전문가들이 이를 위한 새로운 대입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를 물었으나 박 대통령은 답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이런 헛공약들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줄줄이 폐기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규모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 대책 없이 지출구조 조정만으로
이를 감당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상 자체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직투소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재정 구조가 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페이고 도입 추진의 증세 없는 복지의 호기성을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지금의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꼼수 증세, 페이고 같은 것을 연구할 시간에 복지 증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더 빠른 기능을 충고해야 됩니다. 유서대필 사건 강기일치 재심 대법원 무죄 판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강기일치의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법원의 재심 판결을 환영합니다. 강기일치와 그 가족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991년에 벌어진 일이 2007년이 돼서야 진술과 파일을 위한 과거사 정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강균 씨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도 양을 물립니다. 모든 누명을 벗었으니 그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기일 유서대필 사건이야말로 국가에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만들어내도록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강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독재 정권의 추악한 기억에 젖은 인사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이 수시로 국민을 억압하려 드는 태도를 보면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고 이렇게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